저는 또 이제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내란이라는 완벽한 이렇게 공감대 속에서 이렇게 여러 방송들을 진행했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개별 주제를 가지고도 채널이다. 평론가마다 생각이 좀 왕왕 다른 경우가 있고, 맞아요. 제가 금요일에 이제 그 물레동의 그 라이브를 대충 봤을 때도 보니까 이 특정인의 체포를 두고도 약간 이렇게 서로 약간 결이 조금씩 다른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관찰하게 됐는데 그런 지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엄에서 개혁으로 주제가 약간씩 옮겨지다 보면 특히 이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 어디에 뭘 두느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뭐 존치를 했느냐, 뭐 이런 아니야, 문제. 예. 와, 뭐 조금만 말하면 검찰 옹호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면서 요즘 방송하기 좀 많이 힘들 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 때로 이제 설명충이 되고 제 의견을 전달해야 될 때도 좀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의견을 뭔가 표명하기가 뭐 진행자로서 약간 두려워질 때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검찰 개혁이 대표적인 이슈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과 교호 작용을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네. 우리 그 지금 저한테 슬기로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장 현명한 방법, 제가 가장 지금- 구독자와 예, 그 한판 지금 뜨는 친구인데. 지금 슬기로움에서 가장 먼 상황이거든요. 제가 많이 후회합니다. 제가 카메라 렌즈에 대고 진짜 야 네가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짓이지. 네, 아니, 그 진짜. 구독자랑 싸우기. 저희 셋 네, 중에 그 질문은 좀 저희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가장 반대에 있는 친구한테. 선생님 하지만 저는 또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바로바로 사과 활력성 드리고, 있게. 그럼요. 저는 또 바로 슬기로움으로 지금 헤쳐나가는데 예. 이 악물고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물레동도 그런 이슈가 없었던 게 아닌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까고 얘기하면 조국 혁신당 대표의 그 사면 문제가 터졌을 때 다양한 채널에서 감론을박이 좀 있었는데 물레동은 좀 세게 얘기한 편에 속하거든요, 명준 씨. 그죠? 가자. 네, 그러지 민준. 않습니까? 세게 얘기했어. 렛츠고.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입장을 선명하게 얘기한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선명하게. 뭐 약간 대변을 하자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확실하게 말해둔 건 조국 대표의 사면은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면 건의를 하는 거는 조금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민준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그거를 일부만. 네, 네. 일부만 이제 영상들이 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사건 반장에 나가서 무전 취식을 한 놈을 비판하고 있는 와중에도 조국 사면 입장 밝혀라. 아 진짜 그 그렇게 왔어요, JTBC 글이? 댓글 같은 게 막 달리고. 아 JTBC 댓글창에도. 네, 댓글창에 야.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예, 이건 민준 씨가 얘기하시는 게. 네. 대변 안 되면. 아니, 그 상황 정도만 대변을 하고. 네. 네, 그때 얘기는 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캐릭터가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커뮤니티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하고 댓글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사실. 아 그렇구나. 네, 별로 그렇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얘기를 함에 있어서 별로 눈치를 안 보는 것 같고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겠죠. 틀리면 틀린 부분에 있어서 뭐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사과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소수 의견을 말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불호가 더 많은 건데 뭐 얘기를 해도 뭐 뭐라고 하셔도 별로 그렇게 타격감은 본인에게는. 타격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안 보니까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커뮤니티 여론을 얘기해서 그런데 저도 사실은 기자하면서는 커뮤니티라는 걸 잘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치 방송을 진행하면서부터는 이게 늘 뭐 이렇게 24시간 제가 켜놓고 지켜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기류가 어떤지는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특정 커뮤니티에 있는 특정 이 채널 공간에 네. 들어가서 의견을 살피기도 하는데 우리 기추자님도 혹시 그런 커뮤니티 정치에 대해 좀
살피는 부분들이 평소에 좀 있습니까? 저는 원래 정치 꽤 오랫동안 관심 가졌고 나름 페이지를 운영하면서도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던 사람인데요. 그 커뮤니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그랬구나. 저도 SNS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저 나름의 이미 기준으로 확립된 상태에서 그게 시간이 꽤 길었죠. 그리고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아 그러면 커뮤니티라는 것을 내가 하진 않더라도 봐야겠구나 해서 노력해서 보는 입장입니다. 눈팅, 그래서 예. 네 그거를 본다고 해서 그래서 이미 저는 기준이 이미 확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휘둘리지는 않아요. 그거에 막 하루는 슬프고 하루는 좋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화가 나서 카메라에 대고 소리 지르는 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무 휘둘리지 죄송합니다. 않아요. 다만 화낼 뿐. 하지만 예. 저는요. 근데 감정이 엄청 부정적 감정이 오래 지속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게 장점이죠. 네, 노력을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휘둘리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근데 정리할 저는 수 이제 있어요. 커뮤니티에 사실은 장점이라는 걸 잘 모르다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다른 데도 출연을 해보잖아요. 그럴 때 좀 알게 된 게 어느 작가님이 이제 원고를 쓴 걸 제가 받아보죠. 사전적으로 받아보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가끔 있을 때. 근데 그 얘기가 뭔가 좀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런 게 참신할 때 이게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보니까 커뮤니티 여론을 아하. 굉장히 유심히 살피는 분들이 또 그런 글쓰기가 가능한 걸 보고 꼭 커뮤니티 의견이 뭐 쉽게 얘기해서 배척하거나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살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일단 기본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확인 정도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저는 거기 보면은 각자 의견도 있지만 이제 뉴스 기사를 올려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뭐 어느 정도 유튜브나 그 포털에서 검색하는 거 말고도 거기 이제 툭 튀어나오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내가 모르고 있는 돌출된 거. 돌출된 예. 거. 아 그래서 오늘 요거 다루면 좋겠다 정도를 참고하는 용으로 네.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완전 반대인데. 완전 반대구나. 네, 저는 커뮤니티를 그래서 안 봐요. 여론이 어느 식으로 형성되어 있나를 파악하면 제 논지가 좀 달라져요. 톤도 달라지고. 거기에 이제 뭔가 편입하거나 편승할 수 있기 거기에 때문에 내 생각이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음. 진짜 말씀 잘하신 게 커뮤니티에 글 잘 쓰시는 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글 뭐 이런 거 쓰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몰입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 생각에 동화될 가능성도 있고 네.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게 요게 좀 잘못됐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안 봅니다. 거기에 오염되기 싫어서. 같이 이제 팀원으로서 조금은 봤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또 근데 뭔가 기사거리나 이제 화제거리들을 또 던져주는 분이 있는 건 또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물론 기사거리 서로 간에, 찾는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민준 얘기가 정말 맞는 게 커뮤니티에 몰입하게 되면요 제 생각을 잃어버려요. 아니 맞아요. 네, 그리고 제 논지를 잃어버리게 또 되기 인기 때문에. 영합적일 수도 있고 인기 한때는. 영합적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여론이 좋고 관심이 많은 쪽의 뉴스만 하게 될 그 오염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그냥 어느 정도만 참고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저는 안 보는 이유가 둘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 형진이 형하고 수산이가 필터링을 한번 하고 오니까 저희가 시스템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면 앞에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서 댓글 채팅이 모니터링이 돼요. 근데 말하면 이쪽 보고 하니까 뭔 채팅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조국 사태나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김어준 총수 뭐 요 얘기하면 채팅창이 불이 나지. 읽을 예.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팀원으로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 보고 얘기하면은 막 채팅이 막 올라가는데 아니, 근데 둘의 동공은 막 흔들려. 근데 제가 잘못 엇나가면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걸로 나가면 둘이서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죠. 뭐 유튜브의 단점이자 레거시 미디어의 어떻게 보면 장점을 하는 역할이 이제 데스킹에 저는 있다고 맞아요. 보는데 예. 유튜브가 개인의 그 주장들이 고스란히 담기는 게 유튜브 영역이고 레거시는 그래도 데스킹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 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친구가 하고 싶은 걸 가급적 반대하는 그냥 다 하는 편인데 그래도 민준이가 하려는 것과 수산이가 하려는 것에 너무 이렇게 극으로 가게 되면 데스킹 역할을 좀 서로가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네, 세 명이니까 그게 또 네. 장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명민준 씨는 사실 최근에 정말 흔히 말하는 짤이 엄청 생성됐잖아요. 예, 특히 예. 이제 우리 그 굉장히 이렇게 덩치가 큰 게 아니고 영향력이 막대하신 분들을 상대로 소신 발언을 해서 화제인데 그게 전혀 원고가 준비된 사항은 아닌 걸로 보이고 본인이 그날 현안이 있을 때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저희는 원고 없잖아요.
없죠. 저희 네, 원고 없고 기사만 이렇게 올려줄 뿐. 기사만 예를 기사만 들면 올려주고 네. 얘기하는 건데 네. 평소에 가졌던 생각 얘기 맞아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저희가 시스템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면 투표를 해요. 아 내부적으로 PD님까지 해가지고 넷이서 그 최근에 이제 뭐 몇 달 전까지 이제 되게 민감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넷이 모여서 이게 해도 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걸 다룰 만큼 우리의 깜냥이 되냐? 네. 라고 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주로 이제 뭐 동률이 나온다. 2대2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설득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고 만약에 3대1이 나온다. 제가 소수 의견인데 네. 그럼 과감하게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과감하게 안 할 때 또 있었어요. 안 할 때 속에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아, 그렇지. 나 얘기하고 싶은데. 답답해서. 어. 근데 나중 지나면 사태가 어느 정도 좀 더 밝혀지고 의견들이 좀 더 나오고 하다 보면 그때 안 하기를 신중했던 게 오히려 잘 됐었구나. 그러니까 네. 감정으로 쏟아내지 않았던 게 잘 된 일이다라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그러니까 민준이가 뭘 하고 싶다는 주제를 제가 찬성할 때도 있고 이거는 조금 그렇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할 때의 제 신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감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정적으로 가면 끝도 없어요. 이 사안이. 그 두 번째는 한두 커플만 나오면 우리가 반론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두렵거나 무서움의 영역이 아니고 이거를 한 커플만 하면 우리가 그 안에 역사나 이렇게 온 논쟁들의 줄거리를 알아야 돼. 맥락을 알아야 되니 지금 터지는 산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이거는 휘말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역으로 사실은 깊게 고민하죠, 네 명이. 야, 근데 되게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볼 때는 웃고 떠드니까 해학적이고 재밌게 보시지만은 네. 이러한 정도의 그런 필터링 전제가 있다라는 게 저는 언론인으로서 놀라운데 언론 비평을 하시는 기초님이 듣기에도 좀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저희가 뭐 네. 대충 하는 줄 알고 계시죠? 미스터 부 지금 애들을 어떻게 핫바리로 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실은 저희만 해도 방송할 때 예를 들면은 이 주제 하자 말자를 투표하는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신중하게 의제를 선정한다는 게 많이 투표지. 그냥 네. 그 박스 널브러진 데 옆에서 전자담배 한 대씩 피면서 할 거야? 아니, 이거 근데- 하자.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방송이 8시잖아요. 제가 그 전 일정이 7시에 마칩니다. 예. 차를 타고 운전하면 7시 한 20분쯤에 전화가 명민준 찍혀요. 그때부터 저는 걱정이 아, 돼요. 얘가 뭐냐? 야, 얘 오늘 뭐냐 이거. 원래 전화 일절 안 하거든요. 뭐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결문을 쓰기 전에 대법관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다수결을 하는데 그 3대1의 구도가 자주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근데 그렇게 투표를 할 만하게 예민한 뭐 3대1 아니면 4대 0이에요. 아들 3대1 아니면 4대1이다. 왜냐면 해야 될 거는 보통 4대 0이에요. 그렇겠지. 그렇지. 야간 것들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안 해야 될 건 3대 1입니다. 그렇죠, 주로. 아 그러면 명민 씨 입장에서는 우리 그 최영지 씨가 네. 조이대 같은 사람입니까? 네? 아니 무슨 제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인간을. 네. 아니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네.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제가 거의 막는 편은 아니지 않을까. 아 똑바로 이게 이거 오해하신다 또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리더는 생각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아니 주로 이제 막는 편은 아니에요. 막는 편은 아닌데 웬만하면 하게 하지만 웬만하면 하게 하지만 이제 성향 차이가 있어요. 성향 차이. 그러니까 곽수산 씨나 최영진 씨는 웬만하면 분쟁을 만들지 말자는 약간 그 평화주의자, 피스메이커. 예. 근데 이제 저는 거의 반란군, 체계바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좀 예민한 얘기들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좀 싸우지 말자. 분쟁을 싫어하는 그런 성향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예. 이슈를 계속 제가 꼬리를 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가장 그래도 우리끼리 얘기할 때 논쟁적이었던 이슈는 뭐 어떤 거예요? 논쟁적이었던 거. 네. 저희끼리요? 우리끼리? 우리 그 물레동 팀에서 내부에서 뭐 김어준 씨 뭐 이런 거. 그렇죠.
말을 좀 근데 굉장히 지금 아니 근데 제 요거 오해 네. 하나 네. 잡아드려야 될 네.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쟁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토론하고 한 게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지. 그리고- 다섯 손가락 안에 네, 꼽아요. 그렇겠지. 별로 안 되는데 예. 그게 파급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거고 맞아요. 이게 뭐 몇백 건이었는데 뭐 반은 하고 반은 못하고 이런 맞아요.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한 거였을 세네 것 번 같고. 정도였는데 한두 개 못한 정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김어준 씨라는 분을 두고 공장장을 두고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역시 사실은 이제 경향신문이라는 그 매체란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 최근에 주간 경향에 김어준 공장장에 대한 보도가 논란이 됐고 저희도 역시 당사자성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비난이나 지탄도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보도에 대해서 우리 기수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간 경향에 4건이 보도가 됐는데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를 좀 조금 해주셔야죠. 소개를 해드리면은 음. 일단 주간 경향 자체에 팬덤 권력 기획 시리즈가 나왔어요. 저는 읽고 진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4편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제 조명을 하셨던데 김어준을 미디어 권력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보통 주를 이루죠. 근데 이제 인터뷰를 받거나 이렇게 각도 같은 경우에는 그 건건이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그렇게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의 그 반응을 이끌어냈냐면 그거를 가져가서 더불어민주당의 곽상한 의원이 맞아요. 예, 그거를 받아서 이제 네. 같이 김어준 구현을 나는 하는 바람에. 그렇죠. 나는 거기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뭐 굉장히 그 멘트가 좀 셌잖아요. 나는 유튜브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주간 경향에서 특집 기사를 낸 거지만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 경향 네. TV가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소개해드려 볼게요. 내가 4개인데요. 첫 번째는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전 여기서 조금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당 이건 다운표가 없습니다.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 여당. 이게 첫 기사였고요. 그다음에 김어준 방송 나온 국회의원 119명, 강유정, 김민석, 정청래 상위권. 순위 정리.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일 김어준은 무슨 말을 할까? 미디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세 번째 거고, 전 마지막이 가장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데요. 전환길 뉴스 구독자 전부 당원 가입하면 국힘 들었다 놨다가 다운표입니다. 마치 이제 동일선상에서. 네, 근데 그 다음이 다운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간 경향이 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파의 김어준 꿈꾸는 전환길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끌시끌한 반응이 있을 만한 제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것들이다. 일단은 네. 제목을 이렇게 소개를 먼저 제가 순한 해드립니다. 맛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여하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기사를 맨 처음에 목도했을 때는 저도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제 세분화해서 한다고 하면은 기성 언론에 대한 기성 언론은 왜 김어준처럼 영향력이 없어졌는가 상식했나라는 자기 반성 부분을 좀 이렇게 따로 담았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오해를 덜 수 있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는 걸 보니까 훨씬 더 큰 파장이 불러져 왔고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간 경향 기사에만 그친 게 아니고 때마침 이제 그 기다리고 있던 김어준을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늑대 같은 다른 레거시 미디어들이 함께 물어뜯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졌냐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김어준 뉴스공장을 함께 공격을 한다. 이런 식의 구도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매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이런 그 전쟁 구도가 설정이 되면서 그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대목이 좀 있었는데 그 입장 표명했어요? 네, 입장 표명 개인적으로 한 적은 따로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명미연 씨도 어쨌든 간에 이런 보도들을 보고 논쟁 네. 과정들을 지켜봤을 텐데 네.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걸 또 파묘에서 또 얘기를 해. 여기 다른 채널이니까 여기는 폭파시켜도 되지. 여기 우리 거 아니잖아. 여기 상관없잖아. 우리 이번 거 출연료만 잘 받는다. 이 얘기도 뭐 저희가 네. 뭐 저희 물레동에서 다룰까 말까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시끌시끌해가지고 한 템포 좀 지나가고 그런 뒤였고 뭐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시 지나간 얘기를 파묘해서 뭐가 맞네 제 생각에 보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기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저는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명민유 씨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네. 있어요. 완전히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약간 톤의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뭐 요거를 경향 TV로 끌고 와서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제가 구교행 기자님의 상황이었다면 요거는 한번 그래도 입장 표명을 하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사태 초기에. 네. 왜냐면은 결국
제 생각에는 이게 국민주권주의처럼 이 채널도 사실 물레동도 저희가 내시하는 거지만 주인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맞죠. 네. 근데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관객이 아니라 같이 이거를 가지고 가시는 분 입장으로서 경향 TV를 사랑하는데 같은 계열사의 주간 경향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매듭짓기나 설명은 한번 하고 가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워낙 경황도 없었고 또 이제 이러저러 막 그 저기 0점이 막 분산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민준 씨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향 TV는 주간 경향과 다르다. 네. JTBC와 중앙일보의 보도결이 다른 거 그렇죠. 아시지 않느냐. 네. 그 말을 하고 싶을 텐데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짚고 어떻게 보면은 한번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저로서도 약간 친절한 설명이 좀 그 아쉬운 건데 그 이런 설명은 이런 오해는 좀 지금이라도 풀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많은 분들이 주간 경향의 그 기사를 두고도 그러니까 평론가 분들이 각종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마치 이제 경향신문의 수뇌부가 김어준에 대한 질투심이 굉장히 방대해져서 이런 기획 기사를 오래오래 시켜서 준비해서 한 번에 일거에 내서 뭔가 예.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오해를 하는데 그럴 만한 기획력이 경향신문에 없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게 돌파. 그러니까 자책으로 돌파한다. 좋은 방법이죠. 예. 이게 지금 바보죠, 야. 나 바보야. 기본적으로 저희도 뭔가 다루기 어려울 때 저희 바보라서 못 다뤄요.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윗분들이 못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하, 예. 기본적으로 발제의 과정들 제가 일일이 따라가 보지는 않았으나 예. 주간 경향의 그 기사라는 것도 주간 경향에 소속된 기자들이 발제를 했을 것이고 뭔가 회사 차원에서 우리의 알량한 인기라든가 예. 알량한 그 영합적인 태도, 레거시 영합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 언론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정말로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명백하게 드리고 아, 싶은데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좀 많이 어렵네요. 아니 잘 되잖아요. 아니 그런 상황이고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악플 중에 대부분이 보면은 유튜브를 비난하는 너희들이 왜 이제 경향신문이란 제호를 달고 경향TV란 유튜브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 모든 언론사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너희 역시도 그냥 그런 영향력에 그 이재명 정부에 편승해가지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예. 쉽게 얘기하면 레거시의 그 온존을 위해서 니들이 이렇게 그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자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 1월부터 이제 방송을 해온 거 아닙니까? 네네. 정말로 많은 회의 방송들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그 경향 TV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보신 분들은 공감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저희들은 저희의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내란 과정을 포함해가지고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나름의 고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런 고유의 부분들이 뭔가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너무 희석되고 폄훼되는 부분들은 저나 뭐 제작진이 사실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순간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단순하게 순감을 하고 우리 채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고 앞에 공든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쌓아온 공든탑이라는 게 누가 건드려서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감정들이 약간 좀 복받쳐 올랐다. 이쯤에 제가 좀 울어야 되는데 예. 울음이 나지가 않네요. 제가 아니, 보니까 지금. 저는 이 감정이 어떻게 연유가 발생하냐면 그 댓글이 뭉뚱거려서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냥 무참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에서 그 감정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기레기 추적자라는 이름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싸잡아서 욕하는 것은 사실 그냥 뭐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발전을 원하면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냥 욕하고 돌아설 게 아니라면요. 근데 경향이 했던 역할들 다 폄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경향 굉장히 높이 사는 것들이 지금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검이나 관련된 것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최근에 쌍용 그 손배소 끝난 것도 그렇습니다. 경향에서 네. 크게 다뤘고요. 맞아요. 자세하게 네. 다뤘고 특집으로 다뤘고 아니면 환경 같은 거 플라스틱 뭐 미세먼지 이런 거 끊임없이 기사화하는 것도 경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그때 내란 관련해가지고도 일면에다가 사람들 이름 다 박아서 맞아요. 일면 냈을 때도 저는 경향 많이 해야 할 역할들을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사 하나하나를 제 코멘트를 달아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 여당이라는 이 제목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주간 경향에서 그 말하고 싶은 방향을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헤드라인이니까. 그럼 결국 거칠게 말하자면 민주당은 스스로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의제 설정을 못하고 의탁한다. 그렇죠. 의제 설정 자체를 사인인 김어준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게 아니야? 니네 거기 따라가는 거잖아. 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매일매일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뉴스공장을 구독하는 사람 한두 명 아니고 매일매일 동접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압도적으로 그것을 그 시간에 볼까? 시간이 남아들어서 보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독자들에 대한 분석 자신들이 디테일하게 나눠져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평가받고 싶다면 뉴스공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 독자들의 그 수요도 그 수 자체도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왜 네. 뭉뚱그려서 그 사람들은 개딸이야. 뭐 그냥 뭐 무지성으로 지지한 사람들이야. 김어준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야로 왜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욕구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기사가 사람들에게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겁니다. 왜? 싸잡아서 욕을 하니까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변화의 그 기점을 잡고 싶다면 좀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네. 너무 게으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객관적 해석 없이 그 구독자들의 혹은 동접의 정말 디테일한 분석 없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각광한 것이 아닌가? 그것만을 가지고서 기사를 쓴 게 아닌가? 기자분들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원인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등감인지 뭐 질투심인지 뭐 어떤 그 분노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러나 그 결과로서 나온 기사가 독자들에게 그렇게 읽혔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요. 즉 그 말씀 네. 너무 드리고 싶고 하나는 더 또 두 번째 거는 김어준이 내일 무슨 말을 할까? 미디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기사였잖아요. 그거는 21명을 이제 시청자를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 2년이 아니고 수년간을 독보적인 채널을 바꿔가면서 TBS 있을 때 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독보적으로 1위를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러니까. 그럴까? 더 디테일하게 저도 바라보셔야 거기 돼요. 완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걸 진짜 아까 문제로 말씀드렸는데 우파의 김어준을 꿈꾸는 전한길 여기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겪었냐? 12.3 내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을 찬성하는 전한길과 이 김어준을 같은 유튜브 채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저쪽에 누가 있고 이쪽에는 누가 있지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니까 비교 기준이 어그러지니까 결과값이 아예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무 심하게 욕하는 거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떼놓고서라도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욕을 먹을까? 우리가 해온 것들이 있는데 억울한 부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한번 기사를 돌아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기추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보니까 일일이 구구절절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해될 만한 부분들 잘 짚어주셔가지고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간에 당연히 그 이 기사에 나온 반응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그 자조감도 들긴 하지만은 실제로 발판으로 삼아서 그분들 우리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기사 현업에서도 어떤 보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 깨닫는 시간으로 삼을 테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좀 약간 밝고 긍정적인 대화를 좀 이어보면은 예. 야, 요즘 유튜브 씬에서 어이구.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예? 예. 갑자기 이게 몸이 팍 무거워지네. 죄송합니다. 아니.